봉건사회면은 이도령이하고 춘향이가 그렇게 복잡하게 얽히질 않아요. 왜냐면 변사또가 거기서 칼질해버리지, 이 새끼.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이도령이가 반드시 변사또를 치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시험을 봐서 중앙에 가서 관리가 돼서 그 변사또를 벌할 수 있는 마패를 얻어와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벽한 중앙 관료 체제란 말이에요. 이건 봉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봉건이라는 건 남원에서 칼질이끼리 싸우는 거야, 지들끼리. 변사또, 야, 이 새끼 왜 내 색시 가지고 네가 지랄하냐 하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결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봉건제라면은. 이해가 가시죠? 네. 세상에 이런 봉건제도가 인류 사상 3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주나라 천자의 하와 제후, 노나라니 뭐 이런 제나라니 이런 거 있죠? 이게 전부 봉건 제후국들을 주나라 천자가 컨트롤한, 그래서 순행을 하고 이게 하나가 있었고, 둘째는 뭐냐? 서양의 중세 봉건이 있었다고. 서양 중세 봉건이 있었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일본의 에도 막부가 있었다고. 그 외에는 봉건이라는 거 없습니다. 인류 사상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마야 문명도 없고 잉카 문명도 아무도 없어요, 이런 게.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근대 일본들이 서양 문물을 들여왔잖아요. 서양 문물을 들여와가지고 명치유신을 하고 봤으니까 명치유신은 오히려 중앙 집권제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동경대학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동경대학을 다녔지만 하여튼 그 동경대학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일본들이 만든 메이지유신을 통해서 만든 근대 이전에 걔들은 뭐가 돼요? 에도 막부라는 게 뭐가요? 봉건제도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서양 역사 패턴에 기맥히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놈들이 명치유신을 하고 우리나라를 먹잖아요. 에? 그 정한론을 한 무슨 사이고 닭가물이나 이런 사람들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뒤로 와서 그래서 그 한국을 먹고 보니까 한국은 조선 왕조라는 건 자기들이 명치유신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시스템이 이미 조선 왕조에 돼 있던 나라예요. 그런데 얘들은 뭐냐면 얘들이 역사를 쓰면서 자기들이 개혁한 일본 식민지부터가 니들의 근대고 그 이전엔 봉건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조선 왕조가 봉건이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그런데 한국은 봉건이라는 나라가 봉건 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들어맞지도 않을 뿐더러 도대체 왜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 좁은 틀 속에서 봐야 되느냐 이거야. 일본에는 유자라고 하는 게 대개 사무라이들이에요. 에도 막부에는. 그러니까 이 사무라이라든가 초린, 대개 상인이에요, 상인. 초인들이라고, 이 정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초인인들이 전부 이게 에도에는 유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그 뭐냐면 코가쿠라고 그래서 오기우소라이라는 사람이 이 코가쿠라는 걸 통해서 뭐냐면 일본의 근대적인 그 학문을 발전시켰는데 이게 철저하게 반주자학적인 학문이에요. 주자학을 완전히 때려 엎는 학문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것이 일본의 국학으로 발전을 하고 여기서 뭐 미토가쿠니 뭐 이런 학문이 나오면서 이것이 명치유신에 이게 그 뼈다귀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가리켜서 지스가쿠라고 그래서 시락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놈들이 명치유신을 한 학문을 시락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에다가 씌워가지고 시락이라는 개똥 같은 이름을 한국 역사에 쓰고 정약용은 시락자다. 웃기는 얘기예요, 그게. 웃기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또 비판할 때지만 이거는 뭐냐면 일본 식민지 사관의 아주 정통적인 오류입니다, 이거는. 일본 식민지 사관이 우리 역사를 왜곡시킨 아주 중요한 오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그러면 왜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실학자라고 그러는 사람이 되려면 뭐가 되냐면 자본주의 맹아론과 관련이 돼야 되고 둘째 뭐 해야 돼요? 철저히 이 사람들은 주제학자여야 돼요? 반주제학자여야 돼요?
당연히 반주제학자라고 배웠죠. 근데 실학자 중에서 반주제학자 한 명도 없어요. 전부 정통 주제학자입니다. 저 정약용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 주자의 학설을 부분적으로 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부 주자학의 틀 속에서 논어를 다 해석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틀이 맞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맞는 틀이 아니고, 자 그러면 그럼 당신은 어떤 사람 한 번에 나보고 그러면 그럼 주자학이 그러면 근대란 말이요? 그리고 나한테 묻는다고? 왜 주자학이 근대 학문이 못 돼요?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는 문제지. 그거를, 그리고 왜 우리가 주자학이 근대라고 근대의 자격이 있느냐를 묻기 전에 왜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것을 역사에 추구해야 되느냐 하는 근원적인 문제를 제시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민족이 지금 너무도 뭐냐면은 근대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전부 뭐냐면 자비가 맺어져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우리는 20세기를 통해서 뭐냐면 어떻게 하면은 뭐냐면 근대의 모델을 빨리 만들어 가느냐 하는 데에 우리는 20세기를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래서 서양 학문들을 우리가 죽도록 공부했고, 나도 공부했잖아요. 그리고 서양의 이런 모든 학문을 우리가 죽도록 공부하고, 과학도, 그러니까 서양의 뭐예요? 서양의 종교, 과학, 제도, 민주제도, 예술, 모든 걸 다 20세기를 통해서 들여온 건 뭐냐면 빨리 근대적 민족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근대라고 하는 것은 근대라는 거를 얘기하기 전에 어떠한 인간이 참으로 근대적인 인간인가를 말해야 됩니다. 서양놈같이 되는 게 근대적 인간입니까? 내가 무엇이 근대적 인간이냐고 하는 인간에 대한 아무런 탐구가 없이 역사학자들은 그저 무슨 자본주의 맹아 하다 보니까 무슨 저기랑 뭐 보부상까지 들쳐가지고 뭐 하고 뭐 개성상인이 어떻고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수는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우리 역사를 나는 다시 한번 있는 그대로 봐야 되는 동시에 우리 역사는 뭐냐면은 너무도 그러기 때문에 역사를 바라보는 틀이 역사 밖에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가 오늘 당면하고 있는 오늘의 문제를 우리 역사 속에서 역사의 비전을 발견하고 우리 역사 자체 내에서 그 역사가 추구했던 목표를 제각기 다른 가치의 척도를 가지고 봐야지 하나의 역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위대한 역사가 됐다든가 이 역사는 반드시 고대, 중세, 근대로 나눠져야 된다든가 이따우 썩어빠진 사관에 의해서 역사를 볼 수는 없다 이거야.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봐야 되고 그것은 뭐냐? 우리 민족이 근원적으로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크로체라는 사람이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조선을 가도 고조선에서 사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개화된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더 컨템포러리한 사람도 있을 거고.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한국의 역사를 볼 적에 세계사를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에서 컴플렉스에 젖어서 바라보지 말고 모든 역사를 오늘 우리 현대에서 유익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동시대 역사로 나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시대적인 가치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고대다 중세다 중세 사회는 전부가 이게 기독교 사회처럼 종교적인 사회고 이렇게 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결국은 오늘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다 깊은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역사는 끊임없이 근대를 갖다가 서양적인 근대를 얘기하지 않아도 서양 역사의 근대사가 성취한 거의 모든 것을 단시간에 성취했습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나는 세계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민주주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을 가봐도 영국의 민주주의가 우리보다 나을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반 이상이 노무현 대통령을 뽑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잘 못 뽑아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통령의 상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새로운 역사를 지금 구현해 나가고 있고 그런 역사에서 민주제도가 지금 정착되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도 20세기를 통해서 어떠한 보편, 그러니까 근대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추구했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됐든 과학이 됐든 모든 면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려고 노력해온 이 노력은 가상한 겁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에 와서는 이제 근대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근대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바른 이상대로 바른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역사 속에서 사는 인간들이 얼마나 훌륭한 인간으로서 평가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만을 우리는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혼돈이 있는 것처럼 봬도 이런 정치적인 혼란이라는 것이 결코 역사의 후퇴가 아니라 근원적인 어떤 파라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는 정말 세계사에서 어느 민족에도 부럽지 않은 우리의 도덕적인 이상을 구현하는 민족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준 우리 조상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해왔냐. 여태까지는 우리 조상들을 생각할 때 항상 그 사람들의 무슨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분들의 쓴 글을 직접 여러분들과 읽어가면서 이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라고 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우리 문화방송에서도 희망 한국이라는 기체를 내걸었는데 그야말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뭔가 2004년에는 뭔가 정말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둔 유산을 깊게 다시 한번 재해석해가면서 우리에게 보다 우리가 자비감을 떨치고 세계로 웅비하는 그런 민족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에게 우리 할아버지들의 훌륭한 생각들을 전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